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이 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이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평택시 내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종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최영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진수 생태하청과장입니다.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기구, 정원 및 일반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생태계 가치 증진과 생물 다양성 보호입니다. 자연 생태계 단절 및 파편화된 도심 생태계를 보존 복원하여며 생태 교란종 퇴치 사업 등 야생 생물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생태 다양성을 확보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각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등 GIS 기반 환경관리 플랫폼을 완성해가며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개선을 위한 조기 폐차 지원 등 평택시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평택시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등 환경교육에 대한 기본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체험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는 등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 환경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환경교육 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탄소중립 리드오프 평택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2.9%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5대 전략 54개 세부 추진 계획의 이행을 세밀하게 분석 추진하여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활성화,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등을 통해 생활 속 탄소 배출 감축 실천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감축 등 평택시의 배출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6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등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관내 단독주택 76개소, 융복합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주택, 공공건물 등 총 250개소에 대하여 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통하여 관내 3개 마을에 마을 발전소 건립과 주택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 중립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상반기 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2개 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약 21억 원 내 규모로 현재 4개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98페이지 함께하는 클린평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폐기물 정책 추진을 위해 소사벌, 카페거리, 문전수거제, 통복시장, 배출, 수거, 시간제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로의 개선을 시행 중에 있으며 권역별 클린 기동대를 활용한 클린하우스 환경 정비 사업으로 구역 내 읍면동 클린하우스 책임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색상 및 디자인을 변경하여 무단투기 예방 효과를 높이며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요 상업지역의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 다회용 컵 세척기 설치 및 커피 전문점 다회용 컵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관내 장례식장 및 포장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으로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평택 에코센터입니다. 2019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평택 에코센터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은 종량제 봉투 쓰레기, 음식물류 쓰레기, 재활용품 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 평택시 생활 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재생산 등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자원 순환 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홍보관 및 스포츠센터, 워터파크 등 주민 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공공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대규모 방치 폐기물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과 세심한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환경오염사고 신속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공공수역 오염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취급사업장의 수계조사 및 취급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 요령 및 대피 장소 확보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택시 민간환경감시단 및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등 시민 참여형 환경오염 행위 감시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시설 개선과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문, 제방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안전점검 및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성능평가를 완료하였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58개소를 운영 중이며 도일촌 등 지방하천에 1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성천 및 통복천에 주요 하천변 자동 차단 시스템 14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조만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제방 보강 및 하상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하천 산책로 정비, 하천 준설 및 하천 시설물 보수 등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 및 하천 정비로 수해 및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자연 친화적 시민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노을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안성천 군문교 일원의 산책로, 전망테크, 다목적 트랙, 물놀이 시설 광장 등 시민들의 여가, 문화,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휴가, 휴식,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성누리 광장 조성 사업은 오성면 일원의 수려한 하천 경관을 활용하여 약 13만 평방미터의 시민 여가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경식재 공사 추진 중으로 53%의 공정률이 진행된 상황이며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장례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22년부터 사업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 83%를 보이고 있으며 습지 내부는 공사 완료된 상태로 잔여 공정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입니다. 평택호는 3등급, 통복천은 2등급 수준까지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평택구 수질은 총 유기탄소 기준 4등급, 동보천 수질은 BOD 기준 3등급으로 점진적 개선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구는 환경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환경부의 지정계획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정 이후 수질 개선 대책 수립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급변하는 평택구 유역 환경 여건에 맞춰 반도체 방류수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 식품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선진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 10월 25일에 개최되는 음식문화축제는 세계 음식문화체험, 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축제로 평택 맛집 등을 홍보하고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생 등급제, 모범 음식점, 안심 식당을 지정하여 음식문화 개선용품 등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영세하고 노후한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비용 지원 등으로 모든 위생업소의 수준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균형 있고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 관리하여 영양, 위생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우수 숙박시설 인증 추진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시인증 우수 숙박시설 선정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를 통해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 경기 정원, 문화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대비하고 기업체 방문 바이어나 외부 방문객들이 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의 위생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배달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등 식품 적격업소 지도 점검과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반 상시 운영으로 식중독 집단 발생 예방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점검 및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시기별, 계절별로 실시하고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 대상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강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평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국장님은 오늘 이제 퇴직 직전 아니십니까? 그렇죠? 무탈하게 퇴직함을, 영예롭게 퇴직함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국제국도 복지국도 계속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그렇다고 뭐 태만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왜 이걸 다 놓쳤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늘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 관련 조례가 5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가 59개가 있고 총 738개 자치법규 중에 59개가 우리 환경국 소관의 자치법규입니다. 환경정책과가 11개가 있고요. 기후에너지과가 10개,
자원순환과가 14개, 환경지도과 2개, 생태하천과 9개, 식품정책과가 13개의 조례가 시행규칙과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후에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 저희가 뭐 상위 법률 관련된 법 제명 틀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복지국하고 문화복지국도 봤을 때 이 법명이 틀린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 조례에 단 하나의 오타도 있으면 안 된다.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평택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PP 저거 안 나오네 화면. 잠시만요. 네. 아니 그래도 시작할 때 수정이 될까? 발언 안 돼? 네. 의원님들 고개가 아프시겠지만 저쪽 화면 봐주십시오. 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켰어? 켰어? 네, 평택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이 본 조례에 별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별표 1이에요. 이게 지금 별표 1인데 이게 별표 1이 가축 사육의 제한 구역을 나타내고 있고 전부 제한 구역에서 보면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6년도 2월에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 5조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제가 어제에 이어서 다시 용역사가 된 기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교육 환경 보호 구역의 설정 등으로 해서 다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 보호 구역의 설정에 대해서 저쪽 모니터로 나오네요. 수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이게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방송 보고 계신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제 말이 맞는지도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네. 다음 조례입니다.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화면 보시면 제1조가 있고 2조가 있는데 2조에 보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폐지된 특별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조도 지금 이게 저 1조에 있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위에도 1조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1조도. 그리고 2조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1조만 개정을 했어. 1조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조도 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 조례 볼까요? 제가 앞에 나온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또 나와요. 15조에 보면 이 평택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보면 제15조 1호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부분이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3호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나옵니다. 21년도에 이 부분도 수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6조 다음 조의 2항에도 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 3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이 만들어지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 앞조처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거는 찾아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제16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3호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법이 지금 폐지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다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 3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 법률이랑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고 바뀌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어제 복지국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저 지금 특별법 폐지됐고 저 법률 인용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이 조례가 이 오류가 이게 심각한 거고 이게 과연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이 좀 뭐 그런 것까지 접근을 하면 지금 이 행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 그때 좀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조례가 잘못된 부분들,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PPT 화면이 없는데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거 환경정책과 조례인데 이게 20년도에 그 평택시 뭐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하신 조례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의원님께서 또 개정까지 막 했어. 근데 이 조례가 지금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에도 있듯이 자연생태위원회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자연생태위원회가 환경정책과장님 설치됐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은 막 개정하고 막 지지고 볶는데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어. 그러니까 의회는 떠들어라. 우리는 설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5년이 다 돼가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국제국이나 과장님 우리 복지국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제가 위원회가 설치 안 됐다라고 수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기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우후죽순 생겨난 많은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인지를 검토하시고 이 조례를 만약에 이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했을 때는 폐지안을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를 바로 설치하고 가동하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가 없으면 개정을 하든 수정을 하든 폐지를 하시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평택시 환경기본조례입니다. 이것도 환경정책과 조례입니다. 제가 지금 평택시 환경기본조례가 있고 밑에는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두 개 조례를 지금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왜 올려놨냐면 평택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제12조 3에 보면 시장은 도심지의 도로변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그런데 다른 조례에서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있어요.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7조에 보면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 해제 요건 절차 등을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제가 맨 밑에 보면 22조에 보면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 평택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도로변 중에 미세먼지가 높은 데를 시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밑에 조례에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두 조례 중에 어느 게 우선돼야 됩니까?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거겠죠. 환경기본조례는 시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변 중에. 그러나 밑에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임의로 할 수 없고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중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법에 의한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용어를 환경기본조례에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든지, 특별법에 의한 거를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환경기본조례를 이 용어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검토 많이 필요해요? 주 조례상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 조례 이제 과거에 이게 있었고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 조례는 환경부나 아니면 타시군이나 아니면 네. 저희 필요성이나 검토를 네. 해서 네.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검토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를 시장은이 아니라 시장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변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특별법에서는 도로변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역 등을이 아니에요.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구역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조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가 조례예요. 이 두 조례 제명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평택시 일회용품 사용저감 지원 조례, 그리고 두 번째 조례는 평택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저감 촉진 조례. 제목 똑같죠? 내용도 제가 살펴봤는데 조례의 목적도 똑같고요. 정의도 똑같고요. 시장의 책무도 그리고 추진 계획도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도 똑같거나 다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합작품이에요. 둘 다 의원 발의 조례야. 기간은 1년 차이 나는 조례예요. 두 개가.
할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의원 발의인데 집행부가 이거 분명히 지적 가능했거든요. 이거 지금 저희 의원 발의 조례할 때 집행부에다가 의견 묻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두 기 조례가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31기 시군을 찾아봤어, 경기도에. 이 두 조례가 공존하는 그 시군이 있는지. 우리 빼고는 아무도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가 좀 검토해서 둘 중에 하나를 좀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뒤늦게 된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조례에다가 담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조례입니다.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 등의 설치, 사망.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전용 수거 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쭉 읽은 이유가 앞에 부분이 잘못됐고 했을 때 개선, 대체 등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폐기물관리법이에요. 폐기물관리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놨는데 이 조항이 2019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삭제가 됐어요. 삭제. 이 조항이.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저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 법이 벌써 6년 전에 삭제된 거예요. 법적인 검토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과된 부분들 물론 상위 법률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뭐 취소하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지만 조례상으로만 볼 때에는 저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 네.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지도과 조례입니다. 평택시 생활소음, 비산먼지, 악취,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여기 2조 맨 위에 보면 정의에 보면 지금 소음이란 쭉 나오고 공동주택, 가로열고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 주택법 제가 또 친절하게 올려놨습니다. 2조는 그러니까 2조의 2호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3호예요, 공동주택. 근데 이게 2015년도에 10년 전에 최초 발의된 조례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개정한 흔적이 없어요. 수정한 흔적이. 이 부분도 수정해 주십시오. 다음은 식품정책과 조례입니다.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도 빨리 나가는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지에 보면은 지정 유지 및 지정 취소해서 1항에서 쭉 해가지고 빨간색 보세요.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맛집 본 조례의 3조를 인용한 거예요. 제3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맛집의 지정 맞아요. 그런데 평택시장은 시에 소재한 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1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본조례가 이 조례도 제정된 지가 지금 6년, 그러니까 2020년 발의돼서 제정된 조례예요. 근데 제가 개정된 적이 없는 조례야 사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됐다? 개정 때 제정할 때 잘못 제정했어요. 수정해 주십시오. 왜 그랬냐고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잘못 뺏겼다. 제가 단언컨대 잘못 뺏겼다. 타시군 조례. 의원 발인지 뭐 집행 발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뺏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조례를 보니까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잘못 뺏긴 게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조례 볼까요? 이것도 우리 식품정책과 조례예요.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보면 사항에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른 국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규칙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2번이나 수정이 됐어요. 20년도에 평택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번 개정이 됐고 22년도 11월에 평택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은 평택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7호에 보면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12조 융자 대상에 보면 기금의 융자 대상은 제 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제61조, 제21조. 과장님 이거 조례 아무리 찾아도 이 0에 대한 약칭 규정이 없습니다. 앞에 없어요. 이거 무슨 0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저희 정책지원관이 법률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약칭 규정이 없어. 그런데 뒤에서 약칭을 쓰고 있어요. 수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만 그러냐? 다음 조례 또 보시죠. 이것도 우리 식품정책과 조례예요. 평택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제7조에 보면 사무위탁의 1항에 영제 12조의 2에 따라 라고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인용하는 조항이 나오는데 여기도 뭐 제가 이거 뭐 조례 앞에 다 찾아보세요 뭐 이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약칭이 없어요. 뭐 이하 0으로 한다 뭐 이런 없습니다. 이것도 무슨 0이냐. 저희 노영신 정책지원관이 엄청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명칭 정확히 써주십시오. 네. 다음 조례 볼까요? 평택시 식품 제조 가공업 시설 기준 규칙. 이게 지금 제2조 1호랑 2호를 제가 써놨습니다. 2조면 뭐 1조 있고 바로 2조예요. 이것도 지금 10년 전에 다 바뀌었어요. 2015년 6월에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됐어요. 여기 보면 농어업이잖아요. 그리고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그죠? 그러니까 농어업인데 이걸 분리를 한 거야. 2015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래서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얘도 바뀝니다.
농업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이 명칭도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농업을 다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 제3조 제2호 그리고 제3호에 의해서 뒤에 보면 몇 조 몇 호에 따른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의한 제3조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수산인과 어업인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정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또 하나 넣어야 되잖아요. 저기 뭘로 바뀌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농업인으로 또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수산업법과 농업법으로 두 개로 나눠서 다시 기재해야 돼요. 조례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게 빠른 진도로 나간 거예요. 복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제가 그저께 시민 한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생태하천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저께 거의 저녁쯤에 이제 늦은 오후에 찍은 영상을 바로 보내왔는데 너무 악취가 난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이 횡감에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정역 주변이에요. 저기 뒤에 서정역 보이시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물이 굉장히 뿌예요. 그래서 시민분이 너무 역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물이 너무 뿌옇다 라고 보내왔는데 다음 영상도 뭐 이렇게 있는데 영상 엄청 많이 보내오셨는데 제가 2개만 트는 거예요. 이 화질이 이쪽 거는 잘 보이네. 저 고기도 죽어 있잖아요. 물고기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환경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서정역 뒤쪽이 점촌천에서 밑으로 좀만 가면 이제 서정천이 시작이 되고 여기 부분부터 한 5km 내려가면 진이천하고 합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진이천에서 한 4.5km 정도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안성천에 합류를 해요. 그리고 안성천에서 쭉 내려가면 평택호에 합류를 하죠. 이 상류에 오염원에 어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점촌천에서 서정천으로 거기에서 진이천으로 진이천에서 안성천으로 안성천에서 평택호까지 그래서 서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태하천 과장님 이 지점에 오염원이 뭐가 있나요? 이 복장천이 건천입니다. 예. 그리고 발원지가 일반 하천 하수 오접한 구간에서 네. 일반 빗물하고 같이 내려다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가 좀 비가 많이 오면은 같이 쓸려오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틀어드린 이유가 5월 달에도 똑같이 민원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며칠 전에 이제 비가 좀 내렸지 않습니까? 5월 달에도 물론 비가 왔어요. 근데 이게 비만 오면은 그럼 이 악취가 나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기를 제가 한번 나가봤었는데요. 네. 지금 만약에 해결할 방법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가 정비를 안 했더라고요. 네. 공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네.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 작업이 네.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수가에서 하수성물 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재용수를 올려서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희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또 이게 위에 상류는 점촌천이고 두 번째는 복장천으로 이루어지는 네. 건데 마지막에 서정리천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먼저 재용수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은 좀 어느 정도 수질은 좀
좀 저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는 날에 역한 냄새가 나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그럼 비 올 때마다 이래야 되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관거를 개선하든 어떤 뭐 제2용수를 끌어올려서 해결을 하든 해결 방법을 빠른 시간 안에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제가 이거 지금 영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밑으로 고덕 수변공원이 쫙 한 5km 연결돼 있어요. 몇 킬로, 한 수킬로가 5km 안 되게. 그런데 이 지금 역한 냄새가 나면 밑에도 나고 나는데 이거를 시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금 송출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노력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웬만하면 민원 가지고 뭐 행감이나 업무 보고 때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도 틀었고 과장님께 답변도 좀 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처리 좀 네, 부탁드리고 쫓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결과 보고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점촌부터 시작돼서 한 5km 구간 지나면 지인천 합류하고 그 이후에 안성천으로 합류하고 안성천에 평택호로 가고 제가 알기로는 평택호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뭐 지금 수질이 한 4등급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6월부터 9월이 저희 시 보고서에도 보면 녹조가 확산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역한 냄새도 사실 이 날이 풀렸을 때 이제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녹조랑 연결될 수 있고 한 상황들이에요. 왜냐면은 그 TP가 총인이 늘면은 저희가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수나 뭐 그 가축에 의한 뭐 이렇게 뭐 오폐수 뭐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금 건조하고 뭐 하는 순간 그 고온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게 굉장히 녹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가 뭐 평택호 수질에 관련해서 정말 뭐 많이 질문하고 싶지만 이 부분 지금 그 저희가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 준비하고 있죠. 예,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언제쯤 시작되죠 사업이 저희? 이제 절차가는 이제 중점관리조치가 환경부랑 지금 대화한 상황에서는 이제 조만간 지정될 것 같아요. 네네. 매일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네. 여러 가지 되긴 상황- 되는 거죠. 네, 되긴 네. 말로는 이제 그 구두상으로는 이제 거의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요. 이제 네네. 그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네. 그걸 이제 경기도에 이제 제출해서 그 사업에 담아서 평택호 수질 개선을 사업을 하게 되는 예. 겁니다. 네. 저희가 중점관리 저수지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해도 상류 부분에 이 부분들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 속에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천들도 내천 쪽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돼서 평택호의 수질에 도움이 되고 또 반대로 이런 제 여기 다 운동 구간이에요. 매일 돌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